안녕하세요. 오늘은 60세 이상 분들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하지 말아야 할 운동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운동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90분 동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우리 몸이 60세 이후 어떻게 변화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이해해야 올바른 운동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60세 이후 몸의 변화 이해하기. 근육량과 근력의 변화.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30세 이후부터 매년 0.51%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매년 12%씩 근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의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력도 마찬가지로 감소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근력이 매년 1.53%씩 줄어들어 근육량 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이는 근육의 질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뼈와 관절의 변화. 뼈 밀도도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으로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관절 연골도 얇아지고 윤활액이 줄어들면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이는 특히 무릎, 고관절, 어깨 관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심폐기능의 변화. 심폐기능도 변화합니다. 최대 심박수가 감소하고 폐활량이 줄어들며 산소 이용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혈관의 탄력성도 감소하여 혈압이 상승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고 강한 운동은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평형감각과 반응 속도의 변화. 평형감각이 둔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는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의 평형감각 저하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회복력의 변화. 운동 후 회복 시간도 길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이면 회복되던 것이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는 운동 빈도와 강도를 조절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한 운동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런 변화를 고려할 때 어떤 운동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부 절대 피해야 할 고위험 운동. 1.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은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특히 본인의 체중보다 무거운 바벨이나 덤벨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관절과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하여 갑작스러운 중량 부하에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와 같은 고중량 운동은 허리와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가벼운 무게로 많은 반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10번 정도 들 수 있는 무게의 70% 정도로 1520회 반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두 번째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HIIT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이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심박수 변화는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운동 강도는 점진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강도를 높이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3. 점프 운동. 세 번째는 점프 운동입니다. 점프는 착지 시 무릎과 발목에 체중의 35배에 달하는 충격을 줍니다. 60세 이후 골밀도가 감소한 상태에서는 골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이라고 하는 폭발적인 점프 운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버피나 점프 스쿼트 같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4. 빠른 속도의 달리기. 네 번째는 빠른 속도의 달리기입니다. 전력 질주나 단거리 달리기는 근육과 관절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급정거는 무릎과 발목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에서 자주 일어나는 움직임들입니다. 5. 머리 아래로 하는 운동. 다섯 번째는 머리가 심장보다 아래로 오는 운동입니다. 물구나무석이나 거꾸로 매달리기 같은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 격렬한 스포츠. 여섯 번째는 격렬한 접촉 스포츠입니다. 축구, 농구, 라켓볼 같은 스포츠는 상대방과의 접촉이나 급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한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도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과 점프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갑자기 시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7. 무리한 스트레칭. 일곱 번째는 무리한 스트레칭입니다. 유연성이 좋다고 생각하고 과도하게 스트레칭하면 근육이나 인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동을 이용한 스트레칭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근육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미세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장시간 같은 자세 유지. 여덟 번째는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요가의 일부 자세나 플랭크 같은 운동을 너무 오래 유지하면 근육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가 적당하며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숨을 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고위험 운동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운동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적인 운동에서 자주 하는 실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부 일상 운동에서 흔한 실수들. 1. 준비운동 생략하기. 가장 흔한 실수는 준비운동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운동인데 굳이 준비운동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준비운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근육과 관절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최소 10분간의 준비운동은 필수입니다.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해서 관절을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2.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하기. 두 번째 실수는 통증을 무시하고 운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픈 건 당연하다거나 참고 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60세 이후의 통증은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날카로운 통증이나 관절 통증은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좋은 아픔과 나쁜 아픔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에 느껴지는 약간의 피로감은 괜찮지만 관절이나 뼈에 느껴지는 통증은 위험 신호입니다. 3. 매일 같은 강도로 운동하기. 세 번째 실수는 매일 같은 강도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회복 시간이 길어지므로 매일 고강도 운동을 하면 과훈련 증후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4일 정도 운동하고 중간에 휴식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강도도 날마다 조절해야 합니다. 4. 운동 후 정리운동 생략하기. 네 번째 실수는 운동 후 정리운동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운동을 멈추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510분간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으로 심박수를 천천히 낮춰주어야 합니다. 5.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운동하기. 다섯 번째 실수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 더위나 겨울철 추위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극한의 날씨에서는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 운동하거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6.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여섯 번째 실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운동 모임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빨리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차를 인정하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세요. 7. 한 가지 운동만 계속하기. 일곱 번째 실수는 한 가지 운동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같은 운동을 반복하면 특정 근육은 발달하지만 다른 근육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운동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고르게 해야 합니다. 8. 운동 전후 영양 섭취 무시하기. 여덟 번째 실수는 운동 전후 영양 섭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고 운동 후 영양 섭취를 하지 않으면 회복이 늦어집니다. 운동 30분 전에는 가벼운 간식을,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 무시하기. 아홉 번째 실수는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을 복용하는 분들은 운동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은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하고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은 저혈당에 주의해야 합니다. 10. 컨디션 무시하고 운동하기. 열 번째 실수는 컨디션을 무시하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운동을 쉬어야 합니다. 특히 감기나 몸살이 있을 때 운동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회복된 후에 운동을 재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높이고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운동 종목별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부 운동 종목별 주의사항. 걷기 운동. 걷기는 60세 이상에게 가장 안전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걷기를 하면 효과가 없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빠르게 걷지 마세요.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숨이 차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너무 빠른 것입니다. 둘째, 적절한 신발을 신으세요. 쿠션이 좋고 발에 맞는 운동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낡은 신발은 발목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사가 심한 곳은 피하세요. 급경사는 무릎과 발목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평지나 완만한 경사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한 번에 너무 오래 걷지 마세요. 처음에는 2030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나가세요. 수영. 수영은 관절에 부담이 적어 60세 이상에게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수온 차이로 인한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서 시작하거나 몸을 충분히 적신 후 들어가세요. 둘째, 무리한 영법은 피하세요. 접영이나 평영은 목과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유형이나 배영이 더 안전합니다. 셋째, 혼자 수영하지 마세요. 만약을 위해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수영하세요. 넷째, 수영 후 충분히 몸을 말리세요. 젖은 상태로 있으면 체온이 떨어져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도 무릎에 부담이 적은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세요. 머리 부상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전거 높이를 적절히 조절하세요. 발이 땅에 닿을 수 있는 높이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교통량이 많은 곳은 피하세요. 공원이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무리한 장거리는 피하세요. 엉덩이나 무릎에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은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첫째,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물병이나 가벼운 덤벨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잘못된 자세는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확인하세요. 셋째, 호흡을 조절하세요. 힘을 쓸 때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넷째,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리세요. 갑자기 무게를 늘리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요가. 요가는 유연성과 균형 감각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리한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범위 안에서 하세요. 둘째, 균형 잡기 자세는 조심하세요.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자세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세요. 셋째, 목과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는 피하세요. 목 뒤로 젖히기나 깊은 허리 굽히기는 조심하세요. 넷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골프. 골프는 많은 60세 이상 분들이 즐기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세요. 갑작스러운 스윙은 허리나 어깨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무리한 스윙은 피하세요. 힘을 너무 많이 주면 근육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적절한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세요. 18홀을 연속으로 도는 것보다는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날씨를 고려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운 날씨에는 골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운동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신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부 위험 신호와 대처법. 운동 중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 운동 중에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을 알고 있으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첫째,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이 조이거나 답답한 느낌, 가슴에 바위가 올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세요. 이는 심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호흡 곤란입니다. 평소보다 숨이 많이 차거나 숨을 쉬기 어려우면 운동을 중단하세요. 특히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다면 응급 상황입니다. 셋째,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입니다. 머리가 어지럽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우면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즉시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넷째, 심한 두통입니다.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은 혈압 상승이나 뇌혈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절의 급성 통증입니다. 무릎, 어깨, 허리 등의 갑작스럽고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세요. 여섯째, 메스꺼움이나 구토입니다. 운동 중 메스꺼움이 느껴지면 과도한 운동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창백해지거나 얼굴이 새파랗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혈액순환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대처법. 이런 위험 신호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억지로 운동을 계속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가슴 통증이 있다면 상체를 약간 높여서 앉거나 기대어 있는 자세가 좋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있다면 119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넷째, 상황이 심각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세요. 특히 가슴 통증, 심한 호흡곤란,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는 응급 상황입니다. 운동 후 주의해야 할 증상들. 운동 후에도 주의해야 할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째, 근육통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근육통은 23일 내에 사라지는데 그 이상 지속되면 근육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관절 부위의 붓기나 열감, 입관절이 부어오르거나 만지면 뜨거운 느낌이 든다면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절이 부어오르거나 만지면 뜨거운 느낌이 든다면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운동 후 하루 이틀 정도 피로한 것은 정상이지만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과도한 운동이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잠을 잘 수 없거나 식욕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 60세 이상에서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전도 검사, 혈압 측정, 혈당 검사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운동 강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골다공증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운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부 안전한 운동을 위한 실천 방법. 운동일지 작성하기. 매일 운동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어떤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몸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기록해보세요.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와 종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와 상담할 때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운동 동반자 찾기.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서로 격려하며 꾸준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받기. 가능하다면 운동 전문가나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점진적 운동 계획. 갑자기 많은 운동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달은 몸을 적응시키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매주 운동 강도나 시간을 10% 이내로 늘려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휴식과 영양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특히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중요하므로 충분히 섭취하세요. 안전한 운동 생활을 위한 당부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약하면 60세 이후의 운동은 더 많이, 더 빨리가 아니라 더 안전하게, 더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젊었을 때의 운동 방식을 고집하지 마세요. 지금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매일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건강한 운동 생활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